안녕하십니까? 뷰노메드 펀더스 AI PM 이하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웨비나의 좌장으로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장 및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동아ST의 부사장님이신 동아ST 김영설 부사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ST 김영설입니다. 오늘 뷰노메드 펀더스 AI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당뇨병 망막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원장 선생님 모시고 안저검사 방법,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저검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법에 대한 두 분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망막합병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좀 요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망막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된 논문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2006년도에 10%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 15%로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당뇨병 환자가 이 펀더스를 촬영하는 사람은 불과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좀 더 중증 질환 환자는 많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당뇨병 관리가 좀 더 철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줄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시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망막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뇨병 약, 특히 GLP-1 수용체 작용제 리라글루타이드 임상시험에서 망막합병증이 증가되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DPP 저해제도 GLP-1을 증가시키니까 그것이 더 망막합병증을 나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관심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이런 뉴스레터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DPP 저해제는 망막합병증을 나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선생님의 좋은 얘기를 듣고 망막합병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저검사 방법에 대해서 더원 서울안과병원 허장원 원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망막 전임의, 그리고 보라매병원 교수, 서울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더원 서울안과병원 안과위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저검사 방법에 대해서 허장원 원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허장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원 서울안과의 허장원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드신 시기에 여러분과 이렇게나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당뇨병과 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앞서서 두 가지 걱정이 있는데, 첫째, 저는 내과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재직 시에 내과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1시간 강의를 했었는데 1시간 질문을 받았는데 너무 난해한 질문과 굉장히 최신지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다 못해서 그때 쩔뚝했던 그런 악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뇨병 망막증은 저희 망막하는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핫한 토픽이고 굉장히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이거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망막 교과서를 놓고 목차만 말씀드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신시장 쪽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노고를 생각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병에서 망막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다양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각막 이상도 많이 옵니다. 각막은 보통 보면 각막 지각신경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각막 상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상처에도 이렇게 각막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채 이상도 생기는데, 홍채는 보통
동공과 수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신경 반응이 늦어지고, 또한 홍채에 당뇨 합병증이 한 신생혈관이 생기면 신생혈관 녹내장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에서 최고 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굉장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찍 시작하고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백내장 수술은 60, 70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40세, 30세에서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고요. 그리고 녹내장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외양근 마비에서 복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눈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 망막증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망막의 변화인데 보통 20세 이상 성인에서 실명 원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이 병인은 망막 모세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는데 이 손상에 의해서 미세 혈류가 차단이 되고, 손상이 되다 보니까 혈장, 혈액 성분이 누출이 되고, 그리고 미세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망막에 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망막 허혈 생긴 부위에서 특별한 VEGF, 그 혈관 생성인자가 생성되는데 이 VEGF가 당뇨 망막병증을 일으키는 키 팩트가 됩니다. 이런 VEGF가 분비가 되면 망막 부종이 생기고 제일 심한 합병증인 신생혈관이 발생하고, 이 신생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고 신생혈관 자체가 견인막을 만들게 되고 결국 망막박리, 신생혈관 녹내장을 만들어서 결국 실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당뇨합병증 유병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5년까지는 그렇게 심한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데요. 10년 이상부터 이렇게 쭉쭉 기하학적으로 늙은 거 보입니다. 1형과 2형의 차이가 좀 나는데 보통 1형에서는 5년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10년 지나서는 보통 일반 당뇨 합병증은 한 70% 생기고 20년 지나서는 거의 다 생기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성 당뇨 합병증은 시력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합병증인데 20년 이상에서는 50% 이상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형 당뇨병은 조금 더 빈도가 다른데요. 5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10년 정도에서 증식증이 한 15%, 그리고 모든 합병증이 한 60% 정도 생기는 걸 알고 있고 15년, 20년 되면 점점 이 정도의 빈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검진 계획은 1형 당뇨병은 보통 5년간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한 번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당뇨병은 정확한 발생 시기가 유병 기간을 알 수 없고 당뇨병 진단 시기에 이미 당뇨병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처음 당뇨 진단 시에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는 당뇨 합병증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안과 검사를 하기 권고하고 있는데 결론은 일단 당뇨가 처음 발견되면 무조건 초기에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무서운 것은 본인이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심하게 진행되어서 메디오패스나 망막에 심한 아나토믹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은 이상 상당 기간 무증상으로 지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손 쓸 수 없을 단계까지 이 진료를 못 받는다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비문증이 생기거나 시력저하가 생기거나 안통이 생기면 이미 심한 당뇨 합병증이 진행됐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안과에서 하는 검사는 기본 검사는 이렇습니다. 시력과 안압 같은 건 문제 제고요. 이것은 내과에서 바이탈하고 똑같은 거고, 세극등 검사를 해서 앞쪽에 백내장이 있는지 각막 이상인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저 검사는요, 기본적으로 망막 중심부 촬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망막 중심부 촬영과 주변부 촬영 같이 합니다. 이전에는 기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중심부 촬영이 기본이었지만 최근에는 중심부보다도 주변부에서 먼저 당뇨 변화가 생기고 주변의 당뇨 변화가 훨씬 예후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주변부 촬영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미세한 변화라도 발견되면 형광 안조 조형을 합니다. 형광 안조 조형은 소듐 플루오레센을 주사 맞고 하는 조형으로서 그 일반 검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미세한 혈관류나 그리고 난펄퓨전 그리고 뉴베슬 같은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인 검사인데, 이 검사는 소듐 플루로신이 신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종종 이런 환자가 있을 때 FAG를 찍어야 될 때 내과 선생님께 신장 흑희, 이런 신장 검사를 추가로 필요한지, 이 정도 검사를 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필수 검사로 망막 중심부 두께를 꼭 촬영을 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망막의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제한을 일으키는 황방부종 체크를 위해서는 꼭 OCT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우리가 환자를 의뢰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당뇨 합병증, 특히 망막 쪽에서 여러 가지 소견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당뇨 망막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 아마 그 푼두스를 앞으로 보시면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당뇨 암제 합성이 어떤 것이냐면, 맨 처음에 디스크가 좀 블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블러드 베슬의 변화인데, 베인이 톨투스하고 달라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베너스 달라테이션과 톨투스한 베인이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변화라고 하는 논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의 홀마크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 에너리즘입니다. 마이크로 에너리즘은 안제에서 보이는 아주 빨간 돛들, 아주 미세한 돛들을 마이크로 에너리즘인데, 이것은 마이크로 에너리즘과 돛 헤모리즘은 실제로 구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눈 속에 빨간 점이 있으면 다 마이크로 에너리즘이나 돛 헤모리즘 보고,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코트놀 패치인데, 코트놀 패치는 망막의 허혈에 의해서 망막 그 신경층이 혼탁이 오는 망막 허혈에 증거가 되는 것이 코트놀 패치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드 엑주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코트놀 패치는 이렇게 면화반이라고 해서 하얗게 이렇게 면화송이 같이 보이는 것이고, 하드 엑주데이트는 아주 노란 점들이, 반짝반짝한 점들이 산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드 엑주데이트는 파괴된 그 내피세포에서 리피드가 바깥으로, 혈장으로 바깥으로 스며 나와서, 이것이 그 매크로파지의 포식당에서 생기는 크리스탈라인 침착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뇨병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크기의 레티나 헤모리지입니다. 헤모리지는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지만, 크기가 클수록 이미 당뇨 합병증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에너리즘, 코트놀 패치, 하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 용어를 조금 익숙해 주시면 저희 안과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쉬울 겁니다. 당뇨 합병증의 분류는 혈관 증식이 있느냐, 그래서 신생 혈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식성과 비증식성으로 나눕니다. 비증식성은 혈관의 이러한 당뇨 변화가 망막층 이내에 있는 것이고, 그 변화가 신생혈관이 망막층을 뚫고 나와서 있는 것을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결국 비증식성 망막도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베리 시비어로 나올 수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이런 미세한 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일드 NPDR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렇게 좀 더 커지고, 물론 해물이도 커지고 수도 많아지고요. 점점 더 커지면 이 정도. 그래서 이것은 스탠다드한 포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일드를 한다, 모더레이트, 시비어를 한다. 그래서 점점 심해지고요. 2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신생혈관이 망막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증식성 망막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망막혈관은 굉장히 플라이블해서 피가 잘 터지고, 그리고 주변에 액추에이트 모티를 많이 만들어서 망막에 트랙션한 멤브레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트랙션한 멤브레인 자체가 망막을 겨냥하게 되면 결국 망막 박리가 생기고요. 그 결과로 심한 유리체 출혈이 생기거나, 유리체 출혈과 동반한 견인 망막 박리를 만들거나, 견인 망막 박리 자체가 너무 심해서 망막의 그 아나토미를 다 깨거나, 그 다음에 제일 무시무시한 신생혈관성 녹내장. 그래서 신생혈관성 녹내장이라는 것은 아이리스까지 이렇게
뉴베슬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스 뉴베슬이 생기면 방수가 빠져나간 통로를 다 막기 때문에 심한 녹내장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심한 안통과 더불어 실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리체 출혈, 망막박리, 신생 녹내장에서 환자가 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시력은 그렇게 당뇨 망막병증 분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같이 굉장히 심한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중심부가 아토픽하게 괜찮고 이러면은 양쪽 시력 일정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굉장히 본인의 치료 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력 저하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모더레이트한 비주얼 로스와 시비어한 비주얼 로스인데, 시비어한 비주얼 로스는 어느 정도의 시력 저하를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핑거 카운트 하면 저희가 시력에서 환자가 앞에 손가락 몇 개를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핸드 모션, 손을 앞에서 우리가 흔들었을 때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LP 네거티브 파이티브, 눈에 불빛을 비쳤을 때 불빛을 느끼느냐, 그 정도를 시비어한 비주얼 로스라 이야기하고, 시비어한 비주얼 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상태는 유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신생혈관 녹내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에서 생길 수 있고,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 황반부종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아니더라도 비증식성 단계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조절이 잘 돼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꾸준하게 치료를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서서히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는 황반부종 치료에 주력하게 됩니다. 치료는 전신 약물 레이저 치료, 안구내 주사 치료가 있는데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가 안과 의사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조절 인자를 충분히 조절하면 그만큼 당뇨 합병증이 생기지도 않고 덜 생기고 진행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각별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혈당 관리, 그리고 혈압 관리, 고지혈증을 통해서 당뇨 유병률과 진행을 낮춰줘야만 실명을 기본적으로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진행돼서는 저희 안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증식성 망막병증과 황반부종 치료 이렇게 나눕니다. 기본적인 우리 황반부종 치료는 옛날에는 레이저 치료였는데 최근에는 안티 VEGF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당뇨 망막병증의 주된 병인이 VEGF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VEGF 주사를 통해서 부종도 억제를 하고 신생혈관도 억제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바스틴, 아일리아, 루센티스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아일리아나 루센티스는 보험이 되고요.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이것은 내과에서 먼저 온콜로지 쪽에서 대장암 치료제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 속에 주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허가 품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나 루센티스가 가격이 많이 비싼 반면에 아바스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비허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이렇게 심한 부종 환자가 네 차례 주사를 맞고 0.2였던 눈이 부종이 가라앉았습니다. 0.5.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VEGF는 치료하지 않으면 또 재발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티 VEGF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지덱스라고 해서 이것은 오지덱스는 그 덱사메타존을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임플란트로 만든 건데 보통 눈 속에 이런 연필 마크도 주사를 하면 이것이 보통 눈 속에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망막 부종이 있는 것을 오지덱스 주사 후에 이렇게 망막이 가라앉았고 시력이 0.1에서 0.3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덱스는 무작용이 있는데 백내장과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전에 제일 많이 하던 것이 광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기본 치료가 광응고였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광응구의 기본적인 그 개념은 당뇨 망막병증이 더 나쁜 단계로 진행해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옛날 연구인데요. 고위험도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 감소의 효과를 50% 감소한다. 그 심한 시력 저하의 비율을 50%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시력 저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 모션, 핑거 카운트, 그 다음에 LP 네거티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시기는 고위험도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을 하게 되고요. 치료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를 눈 속에 망막에 하면 스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변부에 레이저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 레이저의 장점은 레이저가 주변부 망막을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첫 번째, 주변부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중심부로 돌리는 것이 있고, 주변부 망막에서 다 파괴해서 배제푸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은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주변 시야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분부심도 있고 야맹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시력이 더 떨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더 진행해서 유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망막 방해가 생기면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케이스는 23세 여자인데 중간에 심하게 피가 나서 수술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서 시력이 고정되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결론적으로 당뇨 망막병증은 젊은 사람에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엄격한 혈당 관리, 혈압 관리, 고지혈증 조절이 억제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는데 저희 병원에는 5명의 의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음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우리 안과 의사한테 여쭤보면 누구나 다 하실 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망막 3명, 녹내장 2명에서 진료하는 망막 녹내장 전문병입니다. 혹시나 환자가 있으시면 보냈으면 열심히 진료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번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이치현 원장님의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안저검사에서 인공지능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장님은 그 강의 중에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경희대학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료 후에 내과 전문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그 세실내과 원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례 교수, 그리고 하남시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복지부 장관, 하남시장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치현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화 원장님의 좋은 강의에 이어 저희 병원에 안저검사 기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며 환자를 관리해온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본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민준기 원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안저검사의 유용성과 합병증 검사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저촬영기를 도입하는 과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결과를 판독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례들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해 망막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진료 권고사항에도 신장, 신경합병증, 발궤양 검사와 함께 망막 합병증도 매년 한 번씩은 꼭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견되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합병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매년 평가되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에도 안저검사 시행률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 환자의 25% 이상 검사를 많이 할수록 양호기관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조한 안저검사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저검사 기기를 상급 당뇨병 합병증 검사실, 안과 병의원, 검진센터에서는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망막과 신장합병증 검사 시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2013년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안질환 합병증 검사 수준율은 중앙가 30.9%, 신장질환 합병증 수검 수준율은 28.5%였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어 3에서 60%,
정도로 안질환 합병증 수준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안과 의료기관의 분포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 합병증 검사 수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당 측정 횟수가 많고 혈당 조절 상태를 잘 인지하여 건강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수검을 하였고, 당뇨병 교육을 이수하고 동반 질환이 많고 소득 수준, 학력 수준, 연령이 높을수록 검사를 더 잘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이와 같은 분들께 검사를 권유했을 때 흔쾌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 수검을 받지 않는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당뇨병 교육과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 고조를 통해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 좋은 안저검사 술기 및 판독에 대한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에 금요 저장을 맡아주신 김영설 교수님께서 번역하여 출간하신 알기 쉬운 안저검사와 판독 책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를 비롯한 안저검사를 입문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혈당 관리와 추적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합병증이 확인되면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질병 조절률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마음이 달라져서 더 적극적으로 약제를 조절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상을 비교적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안저 촬영기와 결과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디지털 안저 카메라가 발전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판독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다 쉽고 정확한 안저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안저검사를 도입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안과 기기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기계가 있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안과 원장님의 자문을 요청드렸고, 안과 원장님은 병원까지 직접 방문하여 기계를 함께 보고 기기를 선택하고 판독, 직원 훈련, 안저 촬영의 안과적 의미 등에 있어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쪽 눈 검사에 5,220원으로 보통 양안을 검사하고 가산율 15%가 있어 약 12,000원 정도의 수가였습니다. 비용 대비 적은 수가였지만 우측표와 같은 다양한 진단명을 이용해 배제 상명을 입력하여 당뇨병, 고혈압, 고령자 등 만성질환자에게 넓은 적응증을 갖고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청구 시 아직 삭감이 되는 예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적은 것이 검사 권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약 3,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으니 편하게 검사하였고, 연 1회 심전도 검사와 같이 고혈압, 당뇨병의 정기 검사로 묶어서 시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 선택검진 항목으로 활용하여 비급여로 만성질환이 없는 수검자분들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기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안저 촬영기와 모니터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PC는 하단부에 있어서 그리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였고 랜선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가급적 동공이 큰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초음파실에 기계를 두었고, 빛이 들어오는 창에는 암막 커튼과 블라인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둡게 하여도 동공이 작은 분에게는 암막 천을 씌워서 완전히 빛을 가린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저 촬영기를 시험 사용해 보았는데 수동식도 있으며 초점, 위치 설정, 촬영까지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기기의 상태, 의료진의 취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도입 시에 원장과 전 직원이 서로 촬영해 가며 기계 작동법을 익혔고 촬영 오류를 해결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10건 정도 촬영을 하면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촬영에 숙달되어 직원이 촬영하고 저장하여 판독 업로드까지 시행하게 되었고, 저는 진료실에서 업로드 후 판독된 사진을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잘 하여도 책임감 있게 신뢰할 수 있는 판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X선 검사, CT, MRI 등 판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저 촬영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의 판독을 의뢰할 수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비안과 의사가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 유무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임상 판단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IT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함께 일하고 있는 민중기 원장의 소개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돕는 뷰너메드 펀더스 AI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뷰너메드 펀더스 AI는 인공지능 기반의 안저 판독 보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국내와 유럽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고 작년에 국내 1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 권위 있는 안과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세계적인 의료 영상 분석 대회에서 안저 영상 판독 분야에서 여러 번 1위를 한 기술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저 검사를 시작하여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판독하며 경험한 증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뷰너메드 펀더스 AI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판독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 등이 원내에 필요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창에 위와 같은 주소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한 후 판독을 의뢰할 파일을 선택하여 올린 후에 선택한 후 분석을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판독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이상이 없는 경우는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검사 리스트가 사라져 영상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저사진 판독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시신경 유두의 모양, 색깔, 함몰 정도를 관찰하고 두 번째, 주변으로 뻗어가는 혈관을 관찰하여 동맥과 정맥의 혈관 색조, 크기의 비교, 굴곡 여부, 동정맥 교차 현상, 혈관 주위의 변화, 출혈, 신생 혈관 여부를 봅니다. 세 번째로 안저 전반의 변화를 관찰하여 출혈, 삼출반, 색소 침착, 변성 및 열공 여부, 이상 조직 유무, 혈관 신생 반응 조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황반부를 관찰하여 부종, 출혈, 삼출반, 신생 조직, 색소 침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본 사진은 24살 여성분의 안저 사진으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면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 확대할 수가 있고 가운데 휠 마우스를 눌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좌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 밝기 및 내조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두 가지 이상 소견에 대해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좌측 위 버튼을 눌러 설정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병원 상황에 맞게 로우에서 하이로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포트 출력 시 포함되는 안내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상단에 레포트 기능이 있어서 안과를 의뢰할 때 동봉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40세 남자로 2017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제들로 당뇨병 치료를 하는 중에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안저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저검사 결과 우안에 작은 출혈과 혈관 이상, 비농내장성 디스크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출력하여 인근 안과에 바로 진료 의뢰하였고 현재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다음 증례입니다. 부친이 뇌졸중, 모친이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64세 당뇨병 남한으로 과거에 한 차례 뇌경색과 망막 정맥 폐쇄를 겪은 분입니다. 안저검사 시 혈류가 흐르지 않는 망막 혈관 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과거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던 흔적도 관찰됩니다. 이 소견이 다일까요? 안저사진 판독 시 4단계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여러 이상 소견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판독 가이드 없이 스스로 판독을 장시간 하게 되면 주로 관심을 갖고 보던 부분만 보게 되거나 두드러지는 소견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뚜렷한 소견들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인공지능 판독 보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경성 삼출물과 농내장성 변화가 의심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뷰너 펀더스 AI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소견들을 스크리닝해 주어 촘촘하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는 판독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 증례는 76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관리 중이며 경동맥 초음파 검사 시 플락이 관찰되어 항혈소판 제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환자분은 황반 변성으로 안과에서 정기적인 진료와 안구 주사 치료를 시행받는 중이었고 본원에서 검사 시에도 그러한 이상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좌한 황반 주변에는 출혈 소견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관리 중인 75세 남자분으로 안과에서 고도근시로 추적 관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고도근시의 특징인 호랑이 가죽 무늬의 표문 안저소견과 시신경이 위축되어 주위가 희게 보이는 근시성 코노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들과 다양한 연령의 환자들을 검사하면서 안저검사를 통해 당뇨 망막증, 황반 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다양한 질환을 안저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산동 검사로서 검사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젊은 층에도 안약 투여 중이거나 수술 후 상태 등으로 자연 선동이 어려운 사람, 협조가 안 되는 사람, 안검이 심하게 처지거나 백내장이 심한 분은 검사가 어려워 안과에 방문하여 선동을 한 후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푼드스 AI를 사용 후 느낀 점은 첫째로 무산동 안저검사와 푼드스 AI의 성능을 맹신하지 말자입니다. 안저 촬영으로 보는 것은 안저의 중요 부위로서 전체의 일부분으로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내과의 흉부 엑스레이와 같은 존재로 자세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가 필요하듯이 이상소견이 의심되거나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안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환자분 중에는 안저검사가 모든 안과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망막 외축 부위에 이상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저 촬영에서 정상이어도 형광 안저 촬영 등 정밀 검사 시 이상을 보이는 병변들이 있으므로 만성질환자, 특히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어도 증상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포괄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검사의 한계에 대해 꼭 진료 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푼드스 AI는 안저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병 초기에 환자를 안과로 연계하는 연결고리로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 내과에서도 눈 검사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뷰너 푼드스 AI 웹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기본 검사는 가능한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과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개인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안저검사 시행 후 판독 결과가 정상인 경우 경과관찰을 하고 비정상인 경우 안과에 의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비만성질환자는 안저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는 경과관찰할 수 있지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인 경우는 판독 결과가 정상이어도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과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당일 진료가 가능한 안과병의원이 선호되며 시도별 안과 검진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안저검사가 빠진 것이 안타까운데 향후 검사 바우처가 재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과 또는 검진센터에서 의뢰되는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안과의원이 필요한데 2018년 개원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가 만성질환 최적 치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 협력 위에 손을 잡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의사회별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들과 안과의사회와의 좋은 협력이 확대되어 가길 기대합니다. 한편 당뇨병 조절에 당화 혈색소와 같이 중요한 개념이 TIR입니다. 적정 혈당 범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TIR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버글리틴은 DPP4 효소에 강하게 결합하여 하루에 1회 투여로 DPP4 억제 비율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혈당 변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에버그린 연구에서 에버글리틴 투여 후 고혈당의 비율을 17% 감소시키며 TIR을 69에서
86%까지 증가시켰으며 당화혈색소를 0.94% 감소시켜 리나글리틴보다 좀 더 큰 강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좋은 임상 연구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에버글루틴이 앞으로 혈당 변동성을 줄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의 짧은 8년 정도의 임상 경험이지만 가족력이 있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은 젊은 연령에서도 의외로 망막병증이 종종 발생하고 당뇨 망막병증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에서는 녹내장 황방 변성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힘든 육아 등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벌써 합병증이 발생한 안타까운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그러한 분 중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안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큰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모두 힘든 여건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환자분들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눈의 실명을 방지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무관심하고 지쳐있는 환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고 저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느덧 새로운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안저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과를 비롯한 많은 동료 의료진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환자분들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마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중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두 분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병원을 내원하는 당뇨병 망막증 환자 중에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 원장님 몇 명이나 이렇게 증상이 있으십니까? 이 원장님 혹시 네. 증상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있나요? 사실 저는 내과 의사다 보니까 주로 혈압이나 당뇨약을 타러 오시지 눈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바로 그냥 안과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면 특별히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 원장님 어떠십니까? 허 원장님은 이렇게 증상이 눈이 불편하다고 오는 사람 중에서 당뇨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환자 중에 한 반수 이상을 당뇨 망막증 환자고요. 대부분 당뇨가 있고 주변에서 의뢰된 환자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흔하게 보는 것은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다가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와서 당뇨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년 동안 내과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과 의뢰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력이 지장이 있는 분들은 그때부터 치료를 해도 시력을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원망스킨 말도 하지만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해 주셨으면 그런 환자의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당뇨가 있고 주변부에 미리미리 당뇨 체크를 하시는 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당뇨가 있는지 모르면서 오셔서 당뇨가 발견된 분도 많고 당뇨 치료 받던 중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퍼센트가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흔히 봅니다. 네, 앞에서 허 원장님께서 1형 당뇨병은 5년 후에 진단하라고 했고 2형 당뇨병은 진단된 시기에 반드시 펀더스 검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형 당뇨병은 비교적 갑자기 고혈당이 와서 DKA가 온다든지 해서 발견이 쉽지만 2형 당뇨병은 언제 시작되는지 대부분 모르거든요. 따라서 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시에 바로 안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막합병증은 증상이 없이 시작된다. 그리고 증상이 없이도 진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이로군요. 인공지능을 통해 안저 검사 시 결과를 들은 환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이 원장님 환자들 네. 만족도는 어떤 정도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검사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프린트해드리고 전달해드리면 과거에는 말로만 해서 진료 보고 오세요라고 하면 거의 많이를 안 하시는데 종이까지 출력해서 드리면서 여기 이런 병이 의심되니 안과에 꼭 가보십시오 하면 당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다음 내원하실 때 이러했다라고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그 당뇨 망막 합병증 소견 외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동맥경화 같은 그런 소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나요? 네,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를 가지고 너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책에서 본 대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균형까지도 괜찮다고 판독해주면 정말 괜찮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검사는 인공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좀 숙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허 원장님 아까 그 안저검사는 우리가 망막을 본다고 그러는데 안저검사를 보면서 그 녹내장이 있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안저검사라면서 녹내장도 알아볼 수 있나요? 예, 안저검사는 보통 망막뿐만 아니라 시신경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시신경 변화는 그 대부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내장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내장도 당뇨 망막증과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더라도 40세 이후에서는 녹내장 검사를 필히 해봐야 되고, 녹내장 검사는 이렇게 안저 촬영해서 발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당뇨 합병증에 연관하지 마시고 40세 이후에는 한 번씩 스크린으로 찍어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당뇨 망막증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백내장이 더 많냐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허 원장님, 망막 합병증 있는 사람이 백내장이 더 많나요? 어떤가요? 분명히 확실히 더 많고 더 빨리 오고 더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수술을 당뇨 합병증이 없는 분보다 확실히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백내장이 있으면 망막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산동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뭐 백내장이 심하게 온 놈들은 어쩔 수 없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망막 검사를 하는 거죠. 예. 저희가 항상 많이 듣는 그 질문이, 우리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환자들이 이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많이 먹잖아요. 그럼 망막 합병증 있으면 아스피린 끊어야 되나요? 허 원장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아스피린을 끊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심장질환 때문에 아마 이 아스피린 쓰는 사람이 망막 합병증이 됐다고 바로 끊을 필요는 없다고 예.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망막 합병증이 치료이 됐는데 이 아스피린 쓰면 더 나빠지는가 하는 걸 걱정을 아스피린 자체가 망막 환자에서 치료를 더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 원장님은 망막 합병증 발견된 환자들은 바로 안과만 보내시나요? 내과적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저검사는 망막의 중심부, 중요한 부위만 보는 거고 주변부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이 나온 망막병,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이라도 저는 안과에 한번 꼭 가보시라고 이렇게 차팅도 아예 약속 처방을 만들어서 검사하면 무조건 차팅에 문구가 올라오게 되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꼭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안저검사 시행하는 환자 중에 몇 % 정도가 이상 소견을 있었는가 하는 게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군요. 근데 이 원장님 몇 %나 나왔습니까? 네.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아마 지역과 또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의 그런 풀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뇨 환자를 검사했을 때 우리가 당뇨 학회에서 발간한 표에 보는 것처럼 한 20에서 30% 정도의 환자에서는 작은 그런 하드 엑스레이트 같은 거라든지 마이크로 도스트로 보이는 애니리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를 바로바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거를 그 환자한테 직접 보여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여주면 환자분이 어떻게 그 반응이 어떠신가요? 그걸 보여주시면? 일단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이게 줌 기능을 이용해서 쫙 확대하고 이게 왜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정말로 당뇨를 더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저도 느끼고 환자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그 전에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보면은 옆에 막막합병증으로 아주 시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보면은 그동안 이게 잘 치료하지 않던 환자들도 갑자기 그냥 열심히 치료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마 우리 시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이건 아마 이 원장님이 아직 그 통계를 못 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뷰너 펀더스 AI를 보면은 그 몇 %에서 비정상 소견을 찾아낼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그런데 이거는 AUC라고 그 정확도를 분석한 이미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 가까이 뷰너가 보는 거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안과 전문의 수준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과 비교해서 봐서도 거의 판독이 틀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못 찾았던 것들을 어느 순간 딱딱딱 찝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도는 정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많이 신뢰할 수 있고, 그걸 우리 의사들이 어느 정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받아들일지, 또 사실 의심이 된다는 것이 정확한 결정을 안과 선생님께서 이제 판독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뷰너는 환자가 안과로 가는 연결고리로서, 또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는 거의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요. 실제로 검사하다 보면 약간 고혈압이라든지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서 꽤 조기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 2형 당뇨 환자 처음 오셨는데 신안 검사해보면 벌써 눈이 나빠진 경우가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 스크리닝에서는 놓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면 또 우리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해주신 플로레센스 엔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OCT도 도입해가지고 아주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95% 이상 놓치지 않고 스크리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또 좀 시간이 많이 드는데 질문이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자, 비만성 질환 환자에서 펀더스 AI를 사용했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성 질환 환자에서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보면은 노안도 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침침하다는 사람도 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어느 정도나 이상이 나오는가 하는 질문이군요. 네네.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40세 이상이 되면 녹내장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를 처음 도입하고 제약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눈을 검사해 줬는데 녹내장성 변화가 나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녹내장이 있으시고 본인도 과거부터 안압이 높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병원을 못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0대 후반 남자였는데도 벌써 디스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관찰하면서 증상이 없고 또 비만성 질환자에서도 검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병원이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환자분께 선택 검진 항목을 알려드리고 약 한 2만 원 정도 선택 비급여로서 이제 검사함으로써 앞으로 검진 받을 때 비만성 질환자분들도 그런 눈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에서는 이 펀더스 AI를 이용해가지고 암 진단까지도 한다고 그러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많은 원장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이런 만성질환 또는 비만성질환 환자에서 자기 몸속에 사실 이 펀더스가 시작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혈관을 직접 보자. 이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AI까지 이용하는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원장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허 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좀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안과에 안저 검사에 관심이 많이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과 선생님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오늘 뭐 어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경험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원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의 짧은 경험이 여러 원장님께 잘 공유가 되어서 관리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눈 건강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원장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흥미있고 또 재미있는 마음으로 또 눈에 대한 공부를 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자꾸 인공지능이 자꾸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 그건 뭐 인공지능 과연 언제까지 우리 주위에, 우리 일상에 진료에 도움될까라고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사선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데 AI가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특히 이 펀더스 부분은 AI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제까지나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들도 한 번쯤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환자한테 가까이 가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 진단 당시부터 우리가 합병증과 쌓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그때 깜짝 놀라죠. 아까 허 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심부에 혈관 변화가 와야나 그때야 눈 나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런 펀더스도 환자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아시고서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환자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원장님 뷰노 펀더스 AI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데모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뷰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